기전력 1.5V, 내부 저항이 0.15인 전지 4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이를 단락했을 때 단락 전류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전력이 1.5V고 이것이 4개 있으니까 6V의 전압이 되겠네요. 그리고 내부 저항은 0.15이 4개 있으니까 0.45이 될 거고요. 이것을 단락했다고 하면은 그림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 I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R분의 V 0.4분의 6 하게 되면은 전류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15A가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도전율을 나타내는 단위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에서 전류가 통하기 쉬운 그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그 저항률의 역수로 사용되게 되죠. 기호는 이렇게 시그마로 사용되고 단위는 모, 퍼, 미터로 나타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오메가 L은 5옴, 오메가 C분의 1은 25옴에 LC 직렬 회로에 100V의 교류를 가할 때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전류 I는 일단 임피던스 분의 V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오메가 L이랑 그 다음에 오메가 C분의 1, 즉 XL과 XC가 나왔기 때문에 XL-XC에 그 다음에 이것의 제곱분의 전체 전압 V를 구하면은 전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메가 L이 5라고 했고 오메가 C가 오메가 C분의 1이 25니까 이 값은 루트 20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전압은 100이 되겠죠. 그러면은 20분의 100 계산하게 되면은 5A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회로는 XL보다 XC가 훨씬 더 크게 되죠. 따라서 이 회로는 용량성을 띠게 되죠. 그러면은 용량성이면서 5A인 것,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면적 5제곱센티미터, 길이 1m, 비투자율 10의 세제곱인 환상 철심의 600K 권선을 감고 이것에 0.5A의 전류를 흐르게 한 경우 기자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개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기자력이라고 하고 지금 보기의 단위가 암페어 턴이잖아요. 그러면 몇 암페어 몇 턴이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자력은 NI가 되고 N 권수를 여기서 알아두면 됩니다. 권수는 지금 600회라고 했고요. 전류는 0.5A라고 했어요. 따라서 300A 턴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림에서 C1은 1 마이크로페럿, C2는 2 마이크로페럿, C3는 2 마이크로페럿일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건 1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2니까 역시 1분의 1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은 번분수로 하게 되면은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답은 1번이 됩니다.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였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의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냥 임의대로 어떤 2페럿짜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직렬로 연결했을 때 2페럿이 두 개가 되면은 그러면 1페럿이 되죠. 자, 이제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를 볼게요. 2페럿이 두 개니까 이때는 4페럿이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 병렬로 연결하였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병렬은 직렬로 했을 때의 몇 배가 되는가? 몇 배가 됩니까? 4배가 되겠죠. 그쵸? 이게 뭐 4분의 1배가 된다, 4배가 된다, 이거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답은 4번, 4배가 된다입니다.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양성자가 있고 여기 전자 하나가 있어서 이거는 아무런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은 중성 상태인데 여기에서 전자 하나가 탁 많아져서 전체적으로 음전기를 띠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바로 대전됐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답은 3번입니다.
Y결선에서 선간전압 VL과 상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Y결선이게 되죠. 여기 사이의 전압이 우리가 VL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사이의 전압이 상전압 VP가 됩니다. VL이 더 커요. 몇 배 크냐면 루트 3배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VP에다가 루트 3배를 한 것이 VL이 되죠. 보기에서 답을 찾게 된다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단 전류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게 되죠. 자기 회로에 기자력을 주면 자로에 자속이 흐른다. 그러나 기자력에 의해 발생되는 자속 전부가 자기 회로 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로 이외의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도 있다. 이와 같이 자기 회로 이외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회로 이외의 부분에서 나오는 자속, 원래 가야 되는 길에서 옆으로 나가는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가 새는 자속이라고 해서 누설 자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기로 치면 일종의 누전 같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100헬리가 되는 코일에 전류를 1초 동안 0.1A만큼 변화시켰다면 유도되는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인덕턴스가 L이고요. 이쪽은 시간이 T고요. 여기는 전류가 I가 됐죠. 유도 기전력 E는 L 델타 T분의 델타 I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L 값이 100이고요. 지금 시간이 1초 동안에 0.1A만큼 변화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전압 10V가 유도되겠네요. 답은 2번이 해당합니다. 전기장 중에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그것에 작용하는 힘은 어느 값과 같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장에서 단위 전하에 해당하는 힘, 전기장의 세기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볼트 퍼 미터에 해당하는 답은 1번 전기장의 세기, 전장의 세기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전격 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의 전격에 90% 전압을 가했을 때 전력은 몇 와트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 P는 R분의 V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90%를 공급한다면은 이거는 R분의 0.9V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0.9가 제곱되게 되면 0.81이 되죠. 그래서 1kW라고 하는 것은 810W가 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R 오민 저항 3개가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Y 결선으로 환산하면 한 상의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Y에서 델타로 갈 때 등가 변환하게 되면 3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델타로 되어 있는 것을 Y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델타에서 Y로 갈 때는 3분의 1 배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저항 1개에 3분의 1의 값을 한 것, 답은 1번이 해당합니다. 공기 중에서 5cm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두 개의 평행 도선에 각각 10A의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를 때 도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힘 F는 R분의 2I1, I2가 되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우리가 그 서로 간의 힘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일단 거리가 5cm라고 했으니까 0.05가 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두 개의 전류인데 각각 10A니까 10 곱하기 10이 되고 여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되고요. 이만큼 뉴턴만큼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1번에 해당하겠네요. 단상 100V, 800W, 역률 80%인 회로에 리액턴스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피상전력을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피상전력은 여기가 유효전력이 800W라고 하고 역률이 80%니까 피상전력은 우리가 1000V 암페어가 되죠. 왜냐하면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 VI 코사인 세타니까요. 피상전력에다가 0.8을 곱한 것이 800W니까 우리가 피상전력은 1000V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였을 텐데 여기 전압은 이미 100V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볼트 암페어가 1000이니까 10A가 됐을 때 우리가 임피던스는 역시 10ohm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10ohm이에요.
역률이 80%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 0.8이라는 얘기고요. 임피던스가 10이면 그 저항은 8이 되겠죠. 그럼 리액턴스는 얼마가 될까요? 리액턴스는 자연스럽게 6이 되겠죠. 이거는 계산하기 조금 시간이 길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건 일단 전체적인 문제는 이미지로 좀 한번 이렇게 탁 사진 찍듯이 좀 찍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비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은 우리가 고, 기, 그 다음에 직이라고 했어요.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이 일반적인 구성이고 뭐 순시파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삼각파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답이 아니죠. 답은 순시파에 해당합니다. 다음 물질 중 강자성체로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자기장을 밖에서 주면 너도 쉽게 자기장이 되는 애들. 니, 코, 철, 망. 우리가 그렇게 암기했었죠? 니켈, 코발트, 철, 망간이 들어가는 거. 답 4번이 강자성체로만 짝지어진 것이네요.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에 자기장의 모양을 나타낸 선이다. 맞고요. 자기력선이 조밀할수록 자기력이 세다. 맞고요.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맞죠. 4번에 자기력선이 교차된 곳에서 자기력이 세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자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게 됩니다. RL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RLC 직렬 회로에서 R제곱 XL-XC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RL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XC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식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R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인 거. 이거를 찾게 되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E는 200사인 100파이T 볼트의 교류전압에서 T는 600분의 1초일 때 순식값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순식값을 구하게 된다면 E는 이렇게 식을 전개할 수 있어요. 200사인 그 다음에 100파이 T에서 여기서 지금 그 T 값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T 값이 600분의 1초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200하고 사인 그리고 100 곱하기 파이는 우리가 180도이고요. 곱하기 600분의 1 이렇게 식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200하고 사인 안에가 몇 도가 되냐면 30도가 나올 거예요. 사인 30은 0.5거든요. 그래서 200 곱하기 0.5 하게 되면은 100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은 100볼트가 됩니다. 순식값은 100볼트가 됩니다. 전기 철도에 사용하는 직류 전동기로 가장 적합한 전동기는 무엇인가요? 전기 철도에 사용하는 직류 전동기는 힘이 세야 되는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 마찰력을 이겨내는데 전기 철도는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 힘이 보통이 아니죠. 기동 토크가 매우 큰 전동기, 그걸 우리는 직권 전동기라고 하게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슬립이 0.05이고 전원 주파수가 60Hz인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 F2는 슬립에다가 F1 1차 주파수를 곱하게 된 값이 됩니다. 슬립이 0.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60Hz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는 3Hz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다음 중 유도 전동기에서 비례 추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례 추이를 할 수 있는 거,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게 무슨 소리냐? 토크, 1차 전류, 그리고 역률 이렇게 됩니다. 토크 1차 전류, 그 다음에 역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 요것이 바로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4번 역률이 나와 있게 되죠. 토일 역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 시 급격한 유류 또는 가스의 이동이 생기면 동작하는 부울즈 계전기의 설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에 이제 주 탱크가 있게 되었을 때요. 주 탱크가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여기에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바로 부흐홀즈 계전기가 됩니다. 부흐홀즈 계전기,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터를 연결하는 파이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변압기의 1차 권해수가 80회고요. 2차 권해수가 320회일 때 2차 측의 전압이 100V면 1차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80회고 2차가 320회라고 하게 되면은 몇 배가 되는 겁니까? 8, 4, 32, 4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측의 전압이 100V가 됐다는 얘기는 1차 측의 전압이 몇 볼트였다는 겁니까? 4배 했을 때 100V가 되니까 여기가 바로 25V였다는 얘기죠. 100 나누기 4 하게 되면 25V가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전기 기계에 있어서 와 전류 손을 감소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철을 덩어리째 놓게 되면은 여기 흐르는 자속에 의해서 주변에 우리가 전류가 맴도는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와 전류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손실을 와 전류 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얇은 철판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겹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성층한다고 하죠. 규소광판을 성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직류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가장 유효한 것은 보상건선을 설치하는 것, 그 이외에도 중성점을 이동하는 것, 보극을 설치하는 것,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1번에 보게 되면 중성점이 아닌 곳으로 이동시킨다. 이건 중성축의 이동. 2번에 보극과 보상건선을 설치하게 된다. 자, 이것도 1번은 잘못됐네요. 1번은 중성점이 아닌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요. 보상건선을 설치한다. 이게 이제 맞게 되는 거죠. 브러쉬 압력 조절, 권선 설치하지 않는다. 잘못된 얘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권선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3권선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압기 철심이 있게 되면은 여기에 권선을 감게 되는데 하나, 1차 측,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세 개로 감게 되는 것을 우리가 3권선 변압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3차 권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1번 한 개의 전기회로에 세 개의 자기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에요. 자기회로 그 자체는 일단 한 개의 자기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은 3차 권선의 조상기를 접속하여 송전선의 전압 조정과 역률 계산에 사용하게 된다. 맞는 말입니다. 또는 이 발전소의 손해 전력 공급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3차 권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기에서 사용되는 절연 재료 중 비종 절연물의 온도 상승 한도는 약 몇 도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종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B는 1하고 3 합치게 되면 B 같죠? 이 130도짜리가 바로 비종입니다. 여기에 지금 기준 온도는 4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40도를 빼게 되면은 우리가 온도 상승의 허용 범위가 되겠죠. 온도 상승의 허용 범위는 바로 90도까지가 됩니다.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법에서 계자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도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계자권선이라고 하는 것을 단락하는 이유는 바로 과전압이 유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선의 고전압이 유도가 되게 되면은 이 절연이 파괴되거든요. 따라서 코일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고, 자, 답은 여기서 3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강화가 5%인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그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락 전류 구하려면 단락 B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겠죠. 자, 이것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계산할 수 있고요.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가 5라고 했으니까 5분의 100 계산하면은 20이 되겠네요. 단락 B가 20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일 때에 비해서 단락됐을 때 전류가 20배 더 흐른다는 얘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주상변압기의 고압측에 탭을 여러 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철심이 있게 되었을 때 이 철심에다가 1차 측에 탭을 여러 개 만들어 놓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는 이유는 1차 측에서 다양한 전압을 고를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2차 측 전압을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입력이 조금 바뀌더라도 2차 측을 고르게 전압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4번 선로 전압을 바로 조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동기발전기를 회전 계자형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동기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 계자형을 쓰는 이유가 바로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통 직류기에서는 우리가 회전하는 것에서 전기를 뽑지만 이 동기발전기는 워낙 크기가 크기 때문에 회전하는 것에서 전기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전기자에서 전기를 뽑는 것이 더 안전하게 되겠죠. 4번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이 맞는 얘기가 됩니다. 직권발전기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직권발전기의 단자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유기되는 기전력에서 중간에 전압 강하를 빼게 되는 거죠. RA 플러스 RS, 그러니까 전기자랑 그 다음에 직렬 계자를 다 빼게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3번에 단자전압을 V, 유기기전력을 E, 부하전류를 I, 전기자 저항 및 직권계자 저항을 RA, RS라고 할 때 V, 단자전압은 E에다가 이렇게 더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더하는 게 아니죠. 빼야 되는 거죠. 처음에 발전기에서 만든 전압에서 중간에 전압 강하를 뺀 게 여기 단자에 걸리는 게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삼상 동기전동기의 출력 P를 부하각으로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V는 한상의 단자전압, E는 역기전력, XS는 동기 리액턴스, 델타는 부하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E, IM,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XS분의 3VE 사인 델타 전압만큼 와트만큼 우리가 출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지금 같은 표현,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동기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위상 특성 곡선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쪽이 전기자 전류와 그 다음에 계자 전류가 있을 때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우리가 향하는 것이 바로 V 특성 곡선, 즉 위상 특성 곡선이 됩니다. 이때 다양한 것들이 변하게 되죠. 역기전력이라든지 전기자 전류 역률 다 바뀌게 되는데 1번 동기 속도, 이것은 관계가 없죠. 회전수 1728rpm인 유도전동기의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가 되고요. 여기 동기속도가 1800 그리고 1800 마이너스 1728rpm이 된다면 우리가 쉽게 슬립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슬립은 0.04가 되고요. 백분율로 표현하게 되면 4%, 3번이 되겠네요.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한 우리가 단상 전파 정류 회로가 됩니다. 플러스가 이쪽일 때는 위로 가서 플러스, 이쪽으로 마이너스는 이렇게 돼서 되고요. 다음에 이쪽이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해서 얘가 마이너스가 가게 됩니다. 입력에 항상 0.9배가 출력이 되죠. 그러면은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볼까요? 1번에 보게 되면 브릿지 회로라고도 한다. 맞습니다. 실제의 정류기로 널리 사용되고요. 반파 정류 아닙니다. 이거는 전파 정류라고 부르게 되죠. 3번이 잘못된 표현이 되겠네요. 50Hz 6극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부하에서 회전수 955rpm일 때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슬립을 구하는데 동기속도분에 우리가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를 계산하면 됩니다. 동기속도가 지금 6극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50Hz이니까 NS는 P분의 120F, 이렇게 계산하면 P가 6 그리고 120 곱하기 50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동기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동기 속도 먼저 구하게 되면 한 1000rpm 정도 나올 겁니다. 그쵸? 동기 속도는 1000이고 그러면 1000에서 빼기 955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0.045, 즉 퍼센테이지 100분율로 하게 되면 4.5%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삼상 380V 60Hz 4극 슬립 5% 55kW 유도전동기가 있다. 회전자 속도는 몇 rpm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전자 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은 1 빼기 슬립에다가 동기 속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1 마이너스 슬립에다가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가 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숫자를 넣어 볼게요. 1 마이너스 0.05 그리고 극수 4극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Hz 계산하면은 1800에 0.95를 곱한 것과 같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1710rpm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전기공사 시공에 필요한 공구 사용법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기 위한 공구로 타격용 임팩트 전기 드릴을 사용한다. 맞고요. 스위치 박스에 전선관용 구멍을 뚫기 위해 노가웃 펀치를 사용한다. 맞고요. 3번에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의 굽힘 작업을 위해 토치램프를 사용한다. 가요 전선관은 그냥 구부리면 됩니다. 그냥 밖에서 손으로 살짝 구부려도 충분하게 잘 구부려져요. 토치램프는 우리가 합성수지관 중에서 경질밀 전선관을 구부릴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3번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금속 전선관 작업에서 나사를 낼 때 필요한 공구는 어느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속관에서 나사를 낼 때 사용하는 거, 이걸 우리가 오스터라고 부르게 되죠. 답은 3번 오스터가 됩니다. 과전류 차단기 A종 퓨즈는 전격 전류의 몇 %에서 용단되지 않아야 하나요? 과전류 차단기는 바로 110%, 즉 1.1배가 흘러도 끊어지지 않고 견뎌야 합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완금 접지 시 접지선은 어느 곳에 연결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완금 접지를 할 때 접지선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Y결선일 때는 우리가 중성선에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 중성선입니다. 단선의 직선 접속 시 트위스트 접속을 할 경우 적합하지 않은 전선의 규격은 무엇일까요? 트위스트는 우리가 두 개를 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꼬는 방식을 트위스트 접속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굵기가 6제곱밀리미터 이하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 4번 10에서는 우리가 트위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브리타니아 접속을 사용하게 되죠. 풀용 수중 조명 등을 넣는 용기에 금속재 부분은 몇 종 접지를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풀장용 수중 조명이거든요. 제가 이제 본강 할 때 꼭 그런 말 했었죠. 수영장은 어떤 집에 있습니까? 조금 특별한 집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좋다고 했었죠. 자, 4번 특별제 3종 접지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어디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서 1번 접근이 어려운 곳, 여기다가는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쉽게 조작, 쉽게 개폐, 그 다음에 안정된 곳에다 우리가 배전반과 분전반을 설치해야 되겠죠. 알루미늄 전선과 전기 기계 단자의 접속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전선과 틀린 걸로서 1번 전선을 나사로 고정하는 경우 나사가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염려가 있을 때는 이중 너트를 한다? 이거는 맞아요. 전선에 터미널 러그 등을 부착하는 경우는 도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피복을 벗긴다? 맞아요. 나사 단자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전선을 나사의 홈에 가능한 한 밀착하여 4분의 3바퀴 이상 1바퀴 이하로 감는다? 맞고요. 누름 나사 단자 등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전선을 단자 깊이의 3분의 2 위치까지만 삽입한다. 누름 나사 단자, 여러분들이 릴레이 베이스라든지 차단기 이런 거거든요. 3분의 2가 아니라 끝까지 삽입을 해야죠. 그쵸, 안전하게. 답 4번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용전압 400V 이상 건조한 장소로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곳에 저압 옥내 배선 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합성수지 몰드 안 돼요. 금속 몰드도 안 되고 라이팅 덕트도 안 됩니다. 여기서 가능한 것은 3번 버스 덕트 공사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력 공급용 덕트인 버스 덕트만 가능하게 됩니다. 저압 연접인 입선의 시설과 관련된 것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연접인 입선은 옆집에서 가져오는 선이죠.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맞죠? 전선의 굵기는 1.5제곱밀리미터 이하일 것, 1.5면 그러면 0.1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잘못된 얘기죠. 1.5가 아니라 2mm를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2.6을 넘고 15m가 안 될 때는 2mm를 넘어야 되는데 어쨌든 1.5보다는 훨씬 더 커야 돼요. 폭 5m 넘는 도로 횡단하지 않을 것 맞고요. 100m 넘는 분기점이지 아니할 것, 이것도 맞습니다. 라이팅 덕트를 조영지에 따라 부착할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속 덕트인 경우에는 3m였죠. 여기 라이팅 덕트가 들어간다. 그냥 앞에 좀 부수적인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1m를 더 줄여서 2m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죠. 화약고 등의 위험 장소에서 전기 설비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게 된 거예요. 전로의 대지전압은 400V 이하이고 400이 아니라 300V 이하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번에 전기 기계기구는 전폐형을 사용할 것, 이거 맞습니다. 화약고 내의 전기설비는 화약고 장소에 전용 계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거, 화약고 장소가 아니라 화약고 이외의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밖에다가. 계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과 인입구까지의 배선은 케이블 배선으로 노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중 케이블로 시설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만 맞는 겁니다. 고압 전로에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락사고 시 영상전류를 우리가 검출하는 것으로서 ZCT, 영상변류기가 있게 되죠. 답은 2번이 해당합니다. 인입용 비닐전원 전선의 공칭 단면적 8제곱밀리미터 되는 연선의 구성은 소선의 지름이 1.2mm일 때 소선수는 몇 가닥으로 되어 있는가? 소선수는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이요. 우리가 1층일 때는 7가닥이죠. 2층일 때는 19가닥이죠. 3층일 때는 37가닥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소선은 7가닥이에요. 답은 4번. 이거 그냥 문제 보자마자 답으로 찍을 수 있죠. 저압 옥내용 기기의 제3종 접지 공사를 하는 주된 목적은, 이제 옥내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가전제품이 모두 다 이 3종 접지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3종 접지를 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무대, 오케스트라 박스 등 흥행장의 저압 옥내 배선 공사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미만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대, 오케스트라 박스 사용하는 것들 흥행장에서는 우리가 전압을 400볼트 미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네온 변압기를 넣는 외함의 접지 공사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종 접지 공사를 하는 곳은 400V 미만의 저압기기 기구의 외함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고압 계기용 변성기 2차 측, 그리고 또 하나 네온 변압기의 외함, 여기에다가는 3종 접지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 중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지지물이 있고요. 여기를 지지하는 선이 지선이죠. 이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2번 철탑에 해당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지지물의 지선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 소선 몇 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선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선은 반드시 연선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한 가닥이 아니라 반드시 3가닥 이상을 꼬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답은 3번 3가닥 이상을 사용하게 된다. 전선 접속 시 S형 슬리브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전선의 끝은 슬리브의 끝에서 조금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슬리브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슬리브 접속한 다음에 조금 밖에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가. 그래야지 전선을 우리가 충분히 다 넣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슬리브는 전선의 굵기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게 된다. 열린 홈 쪽에 측면이 고르게 눌러서 밀착시킨다. 단선은 사용하나 연선 접속 시는 사용 안 한다? 아닙니다. 둘 다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